안녕하세요, 피해 장바구니 피입니다. 짜잔, 제 앞에는 지금 세파스 리액트 모델이 서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리액트 모델을 시승하러 왔어요. 리액트 모델 많이들 궁금하셨죠? 실질적으로 저도 굉장히 궁금했던 그런 모델인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리액트 모델은 전기자전거 모델이에요. 트라이폴드형 전기자전거인데, 트라이폴드형 전기자전거는 브롬톤 일렉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루트바이크 구루 E40라는 모델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스톤바이크, 파이크 자전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모델들에 비해서 세파스 리액트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역시 뭐니 해도 배터리가 프레임 내부로 삽입되어 굉장히 깔끔한 모습을 보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그만큼 배터리 용량이 넉넉하게 들어가면서 구루 E40 모델에 비해서는 다운 튜브가 조금 두꺼워졌습니다. 두꺼워지고 약간 사각형 느낌으로 생겼죠. 그래서 조금 더 튼튼해 보이고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서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역시 에어샥입니다. 공장에서 출고될 때 어느 정도의 에어가 삽입되어 있을 건데요. 하지만 별도로 커스텀 조절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쪽에 마개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공기를 주입할 수 있는 공기 주입구가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전거에 쓰는 그런 펌프가 아니라 샥 펌프라고 해서 샥에 공기를 주입하는 그런 펌프가 있거든요. 그걸로 공기압을 채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처럼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은 공기압이 적을 때 샥이 너무 많이 눌려 있겠죠. 그러면 승차감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니까 공기압을 많이 채워서 샥이 확실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반대로 제 몸무게를 기준으로 에어를 채워 넣으면 저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사람은 샥이 안 눌리니까 그만큼 엄청 불편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몸무게에 맞는 공기압을 설정해주면 누구나 어떤 몸무게의 사람이 이 제품을 사용해도 부드러운 샥의 성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촬영하러 나오는 구간까지 타 오면서 샥의 성능은 생각보다 좋았고, 제가 일반적인 브롬톤에 에어 시트를 설치를 했잖아요. 그것도 상당히 만족스러운데 그것보다 승차감은 훨씬 더 좋습니다. 샥 느낌은 지금 충분히 좋아요. 여기에 내 공기압만 잘 설정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감도로 세팅만 해놓는다면 굉장히 편하고 편리하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6069라는 건데요. 6069는 뭐냐? 이 리액트 프레임이 6069 알루미늄 버전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뜻합니다. 보통의 알루미늄 프레임들은요 6061을 사용을 해요. 근데 6069가 6061보다 조금 더 고급 모델입니다. 특징으로는 조금 더 가볍고, 가벼운데 강성은 더 올릴 수 있고 내구성을 더 증가시킬 수 있으며 6061보다 탄성이 조금 더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람에 따라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더 고급이고 더 비싼 프레임을 사용했다는 건 굉장히 좋은 대목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부분들은 용접 부위가 지금 아주 잘 보이겠지만 메인 프레임 보시면 용접 부위가 잘 보이지 않는 스무스 웰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레임 제조 공장은 이 스무스 웰딩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냐? 이거 하나 처리하는데 프레임 단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소비자가의 격차가 너무 크게 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지 못해요. 물론 그런 디테일을 알아봐주고 구입해주는 소비자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제조사들이 이 부분의 디테일을 살리고 우리 제품이 그만큼 신경을 썼다 말을 해도 가격으로 매매만 하는 게 한국 시장이라서 이런 시도를 잘 안 해요. 하지만 스무스 웰딩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외관상 깨끗하기도 하고요. 용접하고 불필요한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무게절감과 때로는 기술력을 더해 강성과 안정성을 더 높이는 중요한 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특이점은 슈퍼스트, 지금 이 결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슈퍼스트 여기가 매끈한 게 아니에요. 가로줄이 막 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손톱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오돌토돌합니다. 즉 제가 지금 몸무게가 97kg인데 제가 97kg인 몸무게로 안장 높이를 세팅하고
주행을 했을 때도 안장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는 현상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포스트 길이가 제 다리 길이에 비해서는 짧습니다. 저는 브롬톤을 탈 때도 그렇지만 580mm 시포스트를 사용을 했거든요.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조금 짧은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뒤에 프레임 구조도 완전히 바뀌었죠. 에어샥을 트라이폴드에 넣을 생각을 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에 따라 설계 자체가 좀 달라졌습니다. 보통의 트라이폴드들은 샥이 한 요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 올라오지만 A5 에어샥을 길게 장착하기 위해서 리어 프레임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꺾어서 샥을 올바르게 체결할 수 있는 마운트도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체결되는 부분을 활용을 하면 일반적인 다른 샥을 장착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리어렉도 두께감이 있고 굉장히 튼튼하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점은 리액트가 직접적으로 개발한 게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요. 앞에 체이닝 디자인, 이거 역시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짜맞춘 게 아니라 알루미늄 원판을 그냥 말 그대로 깎아서 만든 거라 사실 원가 자체가 굉장히 비쌀 거예요. 더 튼튼하고 더 내구성이 좋으면서도 디자인을 살릴 수 있는 체이닝을 만들었다는 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텐션 풀리도 리액트는 직접 설계를 했다고 해요. 시마노 넥서스 기어를 맞추기 위해서 직접 설계한 튼튼한 알루미늄 텐셔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행을 하면서 강한 힘으로 밟았을 때도 텐셔너가 비틀리거나 체인이 말려 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저는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아직 짧게 탔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그렇다 아니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현재 그런 장점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그립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넥서스 5단 그립 시프트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도 고장나거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자전거 세워두면 이렇게 그냥 막 돌리는 거 은근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자전거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넥서스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서서 이렇게 그냥 자유롭게 돌리셔도 돼요. 전원을 켜는 방법은 간단해요. 왼쪽 편에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 아래에 스로틀 모드가 있습니다. 전원을 꾹 켜시면 LCD 화면이 커질 거고요. 배터리 잔량과 총 주행거리, 주행 속도, 그리고 모드 단계 설정이 있고요. 마이너스 버튼을 누르면 0, 플러스를 누르면 5까지 설정이 됩니다. 여기서 특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숫자가 1에서 5까지는 스로틀을 당겨도 작동되지 않아요. 이거는 오로지 파스 모드로만 고정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스로틀 모드하고 파스 모드하고 완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파스 모드 사용하다가 그냥 편하게 스로틀로 가야지, 이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각각의 독립적으로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내려서 0은 스로틀 모드, 그 다음에 1은 파스 모드, 0은 스로틀 모드. 스로틀 모드를 사용할 때는 꼭 0으로 돌려야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특이점이 있는데 보편적으로 자전거들 같은 경우에는 스로틀 모드가 자전거가 회전하지 않으면 작동이 안 되게끔 설정되는 자전거들도 있어요. 그게 갑작스럽게 급출발을 할 때 어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세파스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멈춰진 상태에서 스로틀 모드에서 버튼을 누르면 그냥 자전거 앞으로 갑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로틀 0인 상황에서 누르면 자전거 앞으로 그냥 가죠. 이게 누군가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자전거를 판매를 해보면 전기자전거 모드 스로틀이 있는 거에서 누르면 가야지 왜 안 가냐, 불편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세파스 리액트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능으로 작동을 한다, 이건 알아두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델을 한번 접어 볼까요? 모델을 접는 방법은 일반적인 트라이폴드와 사실상 비슷합니다. 트라이폴드를 접으실 때 왼쪽 페달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놓으셨었잖아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트라이폴드는 앞에가 이렇게 앞쪽으로 휘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근데 전기 자전거 모델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접을 때 반대를 기준으로 하셔야 돼요. 반대를 기준으로 오른쪽 페달을 아래쪽으로 놓고요. 리어 스윙암 잡고 뒤쪽 들어서 이렇게 놔줍니다. 앞바퀴 같은 경우에 전기자전거는 이렇게 하시면은 이쪽에 간섭이 거의 대부분 안 생겨요. 이 상태에서 메인 프레임 힌지를 풀어주고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브롬톤 접듯이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걸어주면 됩니다. 여기 앞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힌지 나사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다운류 방식의 그런 레버거든요. 있는 힘껏 제껴서 아래쪽으로 꽂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페달 접히는 부분도 이쪽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주면 완전히 폴딩이 된 상태예요. 끌고 갈 때 일반적인 자전거들처럼 비슷하게 끌리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배터리 부분이에요. 배터리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쪽이 배터리고요, 이쪽이 컨트롤러예요. 일반적으로 전기 자전거는 컨트롤러하고 배터리하고 거리가 조금 멀리 되어 있는 편인데, 리액트 모델은 앞쪽에 컨트롤러가 위치하고 뒤쪽에 바로 배터리로 체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스템 오류라든지 전기 계통의 오류가 좀 적은 편에 속합니다. 배터리는 꼽은 상태에서도 충전을 할 수 있어요. 이쪽에 레버가 있는데 이 레버는 당길 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여기 안쪽에 구멍을 제끼면 여기 안에다가 꼽을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충전을 하셔도 되고요. 아래 안전핀을 내리고 이렇게 배터리를 빼셔서 가지고 간 이후에 충전하셔도 됩니다. 넣을 때는 편하게 넣으시면 락 부품이 올라오면서 배터리가 더 이상 빠지지 않아요. 자, 저는 일단 다시 피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정말 무더운 날씨라서 자전거 타는 게 쉽지 않네요. 그래도 그늘 아래 이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시원해요. 탈 것 같다. 이제 아육고개 역방향을 다시 한번 넘어서 GLX를 반납하러 가야겠어요. 오르막길이 아주 편해요. 진짜 토크 센서 방식이 가장 자전거를 타는 느낌을 주는 게 맞네요. 일반적으로 케이던스 센서는 너무 자전거 타는 느낌이 안 들고 별로 안 힘든데, 토크 센서 방식은 진짜 내가 자전거를 타는 느낌을 그대로 주면서 전기 모터가 편안하게 도와주니까 즐거움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육고개 역방향 정도야 웃으면서 편하게 올라가지네요. 경사도가 조금 세지면 기아를 조금만 더 가볍게 만들면 돼요. 이 넥서스 5단도 제가 이렇게 타보니까 너무 기어비가 훌륭한 것 같아요. 속도를 내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편하게 자전거 타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데요. 토크 센서가 재밌는 게 케이던스 느리게 힘으로 꾹꾹 밟는 것보다 케이던스가 어느 정도 나오면서 힘을 주는 게 속도가 더 잘 나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르막길 올라오는데 약간 숨이 차거든요. 일반 전기 자전거면 숨이 사실 안 찼겠죠. 그렇지만 토크 센서이기 때문에 숨이 약간 찹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토크 센서가 들어가니까 자전거 타는 맛이 더 살면서, 그리고 배터리 효율성도 더 좋아진단 말이죠. 이 모델이 아무리 11A여도 스피드 센서였으면 실질적으로 그만큼 거리를 못 갔을 거예요. 왜 이 정도 거리가 나왔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토크 센서라 가능했던 거예요. 일반적인 전기 자전거 업체들과 다르게 리액트는 실제 테스트 환경에서 몸무게 80kg인 사람이 주행을 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 전기 자전거 회사들 살펴보시면 몇 킬로의 사람이 탑승을 했는지 그거 안 밝히거든요. 근데 대충 어깨에 있는 사람끼리는 알아요. 여성분들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 그래서 남성들이 탔을 때 그 정도 효율이 절대 안 나옵니다. 물론 남성분들도 몸무게가 막 60kg대 이렇게 되시면 나오죠. 근데 세파스 리액트만큼 이렇게 혁신적으로 어떤 몸무게의 사람이 어느 정도 테스트를 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트로스가 나왔는지 나타내는 업체는 사실상 거의 없어요. 제가 시승 빌리기 전에 물어봤는데 실제로 한강 기준으로 주행을 했고요. 한강에서 평지 기준으로 그렇게 주행을 해서 얻은 트로스라고 합니다. 물론
가장 잘 나온 키로수를 써놓기는 했을 거예요. 맞바람도 안 불고 지금처럼 제가 타는 아이유 고개도 잘 안 넘고 그냥 뭐 옷걸이 정도로 왔다 갔다 했을까요? 아마 그럴 거기 때문에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다른 전기 자전거 모델들보다는 꽤 진솔하게 키로수를 나타내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저는 되게 색다르고 좋았어요. 이렇게 천천히 페달 굴리면 설렁설렁 타면 되고, 힘을 줘서 페달 굴리면 시속 25km까지 그냥 간단하게 쭉 밀어줍니다. 오! 근데 이 이상은 모터가 꺼져요. 진짜 리액트는 이렇게 샤방샤방하게 타기 너무 좋은 전기 자전거네요. 그냥 자전거 타는 느낌이에요. 모터가 좋아진다라는 느낌도 처음 출발할 때 갑자기 속도 낮아졌다가 빨라질 때 그때 진짜 아주 잠깐인데 그냥 평소에는 이렇게 페달링 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모터 개입이 되니까 진짜 자전거 타는 느낌이에요. 전기 자전거 타는 느낌이 안 들어요. 이런 부분은 너무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점이 많은데 와, 브레이크는 진짜 너무 충격인데 이거는 제가 돌아가서 브레이크 세팅이 잘못된 건지 다른 자전거로 한번 좀 펴볼게요. 제가 시승했던 모델이 조금 브레이크 세팅이 잘못되어 있었나 봐요. 지금 이거는 스키딩도 나고 잘 듭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야. 자전거 내가 힘 주고 페달링 하는데 뒤에서 승풍 불면 잘 나가잖아요. 그냥 딱 그 느낌이에요. 너무 잘 나가는데 뒤에서 뒷바람이 굉장히 잘 부는 그런 느낌이에요. 모터가 개입을 해서 쭉 끌고 간다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전거 타는 느낌이 더 나아요. 그냥 항상 뒷바람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데? 진짜 적당히 힘도 들고 그러면서 원래 내 실력보다 자전거는 더 잘 나가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자전거를 잘 타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자전거가 더 재밌고, 리엑스는 그런 자전거예요. 타면 재미있어요. 재밌게 탈 수 있는 그런 자전거입니다. 이번에는 아이유 곡의 역방향을 스로틀만 눌러 볼게요. 과연 제 몸무게를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 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아이유 곡의 역방향이 정방향보다 경사도가 조금 더 있기 때문에 쉽게 못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50W의 파워라는 게 일반적으로 전기 자전거는 요즘에 500W 파워를 사용을 하고 있고 48V의 전기 출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는 정말 작은 수치입니다. 스로틀 모드를 편하게 누르고 가고 싶다면 사실상 500W도 굉장히 부족한 수치죠. 그래서 스쿠터 모델은 앞과 뒤 동시에 모터가 들어가서 최대 순간 파워를 1000W 이상 내는 그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이유 곡의 역방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고 있는데 스로틀만으로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스로틀을 열심히 누르고 있지만 제 몸무게 97kg를 감당하면서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멈췄어요. 스로틀 자체가 지금 알아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면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안정적인 보조 장치로 지금 차단이 걸렸을 거예요. 일반적인 스로틀이 장착되어 있는 전기 자전거들도 이 현상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한 현상이에요. 경사도가 너무 높아서 모터가 갑자기 멈췄을 때 파스 모드로 돌린 다음에 페달을 밟아봐도 모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모터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껐다가 다시 켜시면 됩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대여 시간이 짧다 보니 이번에 세세한 이야기를 다 담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시승을 해보고 그때는 더 디테일한 내용까지 담아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시승에서는 여러분이 댓글로 남겨주신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 라이딩 소감도 같이 전해드릴 계획이에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부담없이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로틀 모드로 작동을 할 때 대략 10초 정도 누르면 크루즈 컨트롤 모드가 켜집니다. 그래서 이 속도로 계속 꾸준히 밀어주고 있어요.